상담의 분야에는 다양한 상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노인 상담이라고 말을 하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장애인 상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청소년 상담,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은 다문화 상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는 과목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기에 아동 상담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챕터 1을 보면 아동 상담의 이해가 나와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기 때문에 아동 상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동 상담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과목의 목차를 보면은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제1절은 아동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둘째는 아동의 부적응의 문제, 세 번째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과잉 사용. 제2절은 아동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아동의 발달 지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절은 아동 상담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상담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둘째는 상담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2절, 3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1절 아동 상담의 필요성을 보면 아동 상담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 가정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지원받던 보호 양육 기능이 아주 약화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대가족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삼촌, 이모, 큰 집, 작은 집 다 모여서 이렇게 사는 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족 제도에서는 우리의 자녀를 나나 내 가족 외에도 다른 가족의 형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함께 양육하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 이 가정 자체가 핵가족화되면서 엄마 아니면 아빠, 그 한 가족의 부부가 아이들의 보호와 양육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가정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아동의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학대 가정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남편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대다수의 가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놓고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돼서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사고로 인해서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이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입니다. 외국에서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다든가, 또 혹은 이제 남자가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가정을 새롭게 꾸민다든가,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들을 보면은 엄마가 말을 외국인이라 잘 못한다든가,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가 언어 발달이 지체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또 학대 가정이 증가하게 돼서 아이들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충격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문제 아동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동의 문제들을 상담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린 연령부터 유아교육기관을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연령부터 유아교육기관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만 부모와 함께 보내는 아이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연장이라든가 혹은 24시간 어린이집, 이러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서 장시간 동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호한 이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0세에서부터 5세 전에 계층 무상 보육 정책으로 인해서 가정 양육이 바람직한 영아들을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상황에 이르러서 영아 발달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사들이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지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선생님과 장시간 함께 있는 것과 또 부모가 함께 장시간 양육을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정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시기에 아이들의 그 사랑이 결핍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로는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의 수많은 자녀 양육 정보로 인해서
부모 역할에 혼돈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을 해서 그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정보도 정보 홍수입니다. 이것 좀 했다. 저기서 어떤 학자가 이게 좋다라면 또 그걸 또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충되는 그러한 일관성 없는 교육들이 그 부모들 교육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인터넷 매체나 정부의 홍수로 인해서 부모의 역할이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고 혼돈과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구조가 많이 변화되고 그 가족의 기능이 많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그 아이들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주변에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아동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문제 아동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초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 상담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동 상담이 이 시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의 부적응 문제입니다. 아동의 부적응 문제의 첫 번째를 보면은 심각한 경쟁적인 환경에 아이들이 살고 있다. 또 과도한 사교육이 아동의 여가와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와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부모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아동들이 여가를 즐긴다든가 또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 뺏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사회에서 이 아동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하고 또 놀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 놀이 공간이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아동기를 누리지 못한 채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들이 너무 재촉하고 있다는 것.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 요즘 부모들은 어떤 자신의 욕구를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간 명문대학 또 내가 못한 공부 내가 못 배운 그러한 여러 가지 피아노나 미술이나 또 혹은 그 외에 다양한 그러한 또 특별 활동들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못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그것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적응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도한 경쟁 분위기와 부모들의 기대는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만들고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와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낳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과도한 경쟁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아동이 부적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개입해서 이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동 발달에서 문제없이 잘 발달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동 발달 과정에서 문제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부적응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조기에 부모가 또 전문가가 개입해서 이후에 발달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은 누적성이 있습니다. 발달에 누적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적정한 시기에 발달해야 될 과업을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다음 단계에서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의 누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의 단계마다 그 발달이 아주 매끄럽게 발달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다음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다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발달의 누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이 부적응하는 문제가 오늘 이 현실 속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과잉 사용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이 폭력적인 게임이나 또 폭력적인 영상 이런 것에 오랜 시간을 노출을 시키게 되고 그 비현실적인 사고와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아동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키고 또 그 컴퓨터 대신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아이들에게 권유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될 수 있으면 거실 같은 데다가 놓고 부모의 통제 속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컴퓨터를 하면서 절제를 배우게 되고 또 약속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약속한 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유아나 아동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한번 가보세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물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할 때 식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보면 식당에 가면 아이들 핸드폰을
켜놓고 혹은 태블릿 PC를 갖다 켜놓고 만화를 틀어주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고 잡담을 하고 아이는 그 핸드폰에 심취돼서 핸드폰 게임이나 핸드폰 만화에 심취돼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유아 아동기에도 정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윤리 교육과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나 아동기에도 이 정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윤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을 상담해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미디어 시대 또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컴퓨터와 인터넷 과잉 사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아동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동 상담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2절 아동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